여러분 혹시 작년에 건강검진 받으셨을 때 아무 문제 없다는 소리 들으셨죠? 그런데 올해 갑자기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암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닐 텐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1mm 암의 비밀입니다. 암세포 하나가 2개로 나뉘고 4개, 8개, 이렇게 20번을 분열해야 겨우 1mm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병원에서 찍는 CT나 MRI 같은 최첨단 장비로도 이 1mm 암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5mm에서 1cm는 되어야 영상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작년 검진에서 깨끗했다는 건 암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너무 작아서 안 보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박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되시는 분이셨는데요. 매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작년 검진에서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혈액검사 전부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상하게 기운이 없고 밥맛이 없어지셨답니다. 자고 일어나도 천근만근이고 예전에는 산책 1시간씩 하시던 분인데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셨대요.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가 대장암 3기였습니다. 분명 작년엔 깨끗했는데 말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 드셨어요. 특히 요리할 때 쓰시던 기름도 마트에서 구하기 쉬운 건강하다고 알려진 것들을 골라 쓰셨습니다. 그런데 왜 암에 걸리셨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암 전쟁터입니다.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은 세계 1위를 다투고 있고 대장암은 서구식 식습관이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부터 대장 용종이 생기기 시작해서 10년, 20년 지나면서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피검사 결과지 보시면 정상 범위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 100명을 모아서 검사했을 때 가운데 95명이 들어가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아래쪽에 있으면 이미 내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조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기능이 먼저 떨어지는 단계, 이걸 미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암세포는 어떻게 자라는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과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법입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기름이 있습니다. 1세대 암 전문의들이 극찬했고 실제로 말기암 환자분들이 매일 드시고 항암 치료나 수술 없이 암세포가 줄어든 사례가 있는 그 기름 말입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습니다. 기름 하나 바꾼다고 암이 좋아질 리 없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식탁 위 기름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몸속 암세포를 키우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온에서 조리한 기름을 당장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요리하실 때 기름을 팬에 두르고 영이 날 때까지 달구신 적 있으시죠? 그 순간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물질이냐면 담배 연기에도 들어있고
고등어 같은 생선을 직화구이 했을 때도 생기는 그 물질입니다. 기름을 200도 이상 고온으로 가열하면 기름 분자 구조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원래는 우리 몸에 유익했던 지방산이 발암물질 덩어리로 바뀌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튀김 요리할 때 쓴 기름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번 고온 가열된 기름을 또 가열하면 벤조피렌 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치킨집에서 같은 기름으로 계속 튀기는 이유가 맛 때문이지만 그만큼 발암물질도 농축되는 겁니다. 박 어르신도 평소 기름에 튀긴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집에서 직접 만드신 튀김을 자주 드셨는데 기름을 아끼시려고 한 번 쓴 기름을 걸러서 또 쓰셨어요. 그게 암세포에게 최고의 먹이를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메가6이 과다한 기름을 식탁에서 치우십시오. 마트에 가시면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이런 기름들 많이 보이시죠? 가격도 저렴하고 고소한 맛도 나니까 많이들 쓰십니다. 그런데 이 기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메가6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 자체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문제는 비율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속에서는 오메가3과 오메가6의 비율이 1대1에서 1대4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1대20, 심하면 1대30까지 갑니다. 오메가6가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오메가6가 과다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 염증이라는 게 단순히 어디가 붓고 아픈 게 아닙니다.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암세포는 염증 환경을 정말 좋아합니다. 염증이 있으면 혈관 신생이 활발해지고 그 혈관을 타고 영양분이 암세포에게 계속 공급됩니다. 게다가 염증 물질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교란시켜서 암세포를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오메가6 과다 기름을 계속 드시면 암세포에게 성장 촉진제를 매일 주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을 당장 끊으십시오. 여러분, 1931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토 바르부르크라는 과학자를 아십니까? 이분이 발견한 게 바로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 방식입니다. 정상세포는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태워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다릅니다. 산소가 있든 없든 포도당을 발효시켜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마치 막걸리 만들 때 쌀을 발효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포도당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정상세포보다 10배에서 50배의 많은 포도당을 흡입합니다. PET-CT 검사가 어떻게 암을 찾아내는지 아십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인 포도당을 주사한 다음 그 포도당이 어디로 몰려가는지 보는 겁니다. 포도당이 우르르 몰려가는 곳이 바로 암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흰 쌀밥, 흰 밀가루, 설탕 이런 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게 암세포에게는 뷔페입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상 차려주는 거예요. 박 어르신도 평생 흰 쌀밥을 드셨습니다. 밥 한 공기 뚝딱 비우시고 식후에 달달한 과일이나 음료수 한 잔씩 하셨어요. 그때마다 혈당이 치솟았고 그때마다 암세포는 파티를 벌였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당독소입니다. 고온에서 조리한 음식, 특히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구우면 AGES라는 당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암세포의 스위치를 켜버립니다. 잠자고 있던 암세포 유전자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온 조리한 기름에 튀긴 치킨에 콜라를 마시는 조합이 암세포에게는 최고의 콤보입니다. 박 어르신이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그럼 제가 평생 암세포를 키워왔던 거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맞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가족들,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 기름과 밥그릇을 바꿔야 합니다.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몸속 토양이 완전히 바뀝니다.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땅으로 말입니다. 첫 번째, 냉압착 들기름을 매일 드십시오. 들깨를 저온에서 천천히 짜낸 냉압착 들기름, 이게 바로 1세대 암 전문의들이 극찬한 그 기름입니다. 올리브 오일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 중에서도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60%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EPA와 DHA로 전환되면서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메가6 과다가 염증을 만들어서 암세포의 온상이 된다고요. 들기름의 오메가3은 그 반대입니다. 염증을 잡아줍니다. 오메가3과 오메가6의 비율을 1대4 이내로 맞춰주는 겁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 암세포로 가던 영양 공급 라인이 끊어집니다. 게다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되찾아서 암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보면 오메가3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발생률이 30%에서 40%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것은 요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자연 치료법인데 여기서도 냉압착 들기름을 핵심 식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냉압착이어야 합니다. 고온에서 짜낸 들기름은 아까 말씀드린 벤조피렌이 생깁니다. 냉압착은 40도 이하에서 천천히 압착해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발암물질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가열하지 마십시오. 들기름은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나물 무칠 때 넣거나 아침에 한 스푼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십시오. 코코넛 오일은 특별합니다. 다른 기름들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쇄지방산이라고 해서 분자 사슬이 짧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암세포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암세포는 포도당을 발효시켜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죠? 그런데 중쇄지방산은 발효가 안 됩니다. 암세포는 못 먹는데 우리 정상세포는 바로바로 에너지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말기암 환자분들 중에 악액질이라고 해서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밥을 먹어도 암세포가 다 가져가 버리고 근육은 녹아내리고 체중이 급격히 빠지는 겁니다. 이럴 때 코코넛 오일이 생명줄이 됩니다. 암세포는 못 먹고 환자분 몸에만 에너지가 공급되는 겁니다. 게다가 코코넛 오일은 발연점이 높아서 요리할 때 써도 됩니다. 볶음 요리할 때 들기름 대신 코코넛 오일을 쓰시면 됩니다. 단, 하루 1에서 2스푼 정도만 드십시오.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열량 과다가 됩니다. 세 번째, 히포크라테스 스프를 드십시오. 이름이 좀 어렵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이름을 딴 스프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자, 당근, 샐러리, 파, 마늘, 파슬리 이런 채소들을 썰어서 물에 넣고 2시간 동안 약한 불로 푹 끓입니다. 채소는 건져내고 국물만 마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칼륨 나트륨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고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암 환자분들은 이 펌프가 고장나 있습니다. 세포 안에 나트륨이 들어차서 세포가 부어오르고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독소가 쌓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스프는 칼륨 덩어리입니다. 이걸 마시면 세포 안 칼륨 농도가 올라가면서 나트륨을 밀어냅니다. 세포 부종이 가라앉고 산소가 들어오고 해독이 됩니다.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합니다.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암세포가 살기 힘들어집니다. 박 어르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그럼 제가 지금까지 잘못 먹었던 기름 대신 이 세 가지만 바꾸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식탁 위 기름 세 가지만 바꾸셔도 몸속 환경이 180도 달라집니다. 최근에 액체 생검이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암세포의 DNA 조각을 찾아내는 건데요. 영상 검사에서 보이기 전에 미리 암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도 오메가3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암세포 DNA 농도가 현저히 낮게 나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암을 이기는 식탁,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거죠? 박 어르신도 똑같이 물어보셨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막막하다고요. 지금부터 하루 루틴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하십시오. 냉장고에서 냉압착 들기름을 꺼내서 숟가락으로 한 스푼 그대로 드십니다. 비린 맛이 느껴지시면 견과류 몇 알을 함께 드세요. 호두, 아몬드, 잣, 뭐든 좋습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E가 들기름의 산화를 막아주고 흡수율을 2배 올려줍니다. 이게 아침 루틴의 시작입니다. 아침 식사 때는 거꾸로 드십시오. 밥그릇부터 들지 마시고 먼저 접시에 담긴 채소를 드세요. 상추, 깨십, 오이, 토마토 뭐든 좋습니다. 그 다음 계란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맨 마지막에 밥을 드십시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깔리면 나중에 들어오는 밥의 당분 흡수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암세포가 파티를 못 벌이는 겁니다. 점심과 저녁도 똑같습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은 맨 나중입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 볶음이나 구이를 하셔야 한다면 코코넛 오일을 쓰십시오. 절대 연기 나도록 달구지 마시고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들기름은 가열하면 안 되니까 나물 무치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만 쓰십시오. 오후 간식 시간에는 히포크라테스 스프를 한 컵 드십시오.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데워 드시면 됩니다. 하루 2에서 3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스프가 없으면 당근이나 샐러리 같은 칼륨 많은 채소를 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단, 과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에도 당분이 많으니까 하루 한두 조각 정도로 제한하십시오. 박 어르신은 이 루틴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2주가 제일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먹던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대요. 하지만 3주차부터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기운이 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 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기름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들기름은 산패가 정말 빠릅니다. 공기, 빛, 열에 노출되면 금방 상합니다. 반드시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사시고 개봉하신 다음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 안에 다 드셔야 합니다. 들기름이 상하면 비린내가 심하게 나고 쓴맛이 납니다. 그런 들기름은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소량 포장된 제품을 자주 사시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들기름은 하루 1에서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한 스푼이 대략 15ml 정도인데 여기에 오메가3이 약 9g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 권장량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더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과하면 열량 과다가 되고 오히려 소화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1에서 2스푼 요리할 때 조금씩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올리브 오일과 병행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올리브 오일도 좋은 기름입니다.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다만 용도를 구분하십시오.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 드레싱이나 빵 찍어 드실 때 쓰시고, 들기름은 나물 무치거나 아침 공복에 그대로 드시는 용도로 쓰십시오. 두 가지를 번갈아 드시면 지방산 균형이 더 좋아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채소는 껍질째 드십시오. 당근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감자도 쪄서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깎아서 버리는 순간 영양소의 절반을 버리는 겁니다. 박 어르신은 이 루틴을 6개월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3개월 후부터 종양 표지자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CT상으로도 암 크기가 줄어든 게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핵심만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암세포는 설탕과 나쁜 기름을 먹고 자랍니다. 고온 조리 기름, 오메가6 과다 기름, 정제 탄수화물을 멀리 하십시오. 둘째, 냉압착 들기름의 오메가3이 염증을 잡고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코코넛 오일과 히포크라테스 스프를 함께 드시면 더 강력합니다. 셋째, 거꾸로 식사법으로 혈당 피크를 차단하십시오. 채소부터 드시고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입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10분도 못 걷던 분이 지금은 1시간씩 걸으십니다. 최근 검사에서 암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CT상으로도 병변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름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작은 변화가 생명을 살렸다고요. 유언까지 쓰셨던 분이 지금은 손주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암이 무섭긴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암세포가 자랄 수 없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식탁 위 기름 1스푼입니다. 오늘부터 마트에 가시면 냉압착 들기름을 1병 사오십시오. 단돈 몇천 원이면 됩니다. 비싼 영양제, 비싼 건강식품 찾아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들기름 1스푼, 거꾸로 식사법, 히포크라테스 스프 1컵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